자, 그러면 일단 오늘 먼저 순열조합 개념 설명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 끝나면 앞에 무리함수 파트 질문 좀 받을게요. 안 끝난 사람들. 그리고 무리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 1등급 문제를 4문제밖에 안 풀었을 텐데 맞나요? 남은 4문제 오늘 풀고 풀이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되면은. 자, 일단 먼저 순열조합 개념 설명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경우의 수에 관련돼서 경우의 수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볼 건데, 자, 먼저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줄임말이야.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가 뽑아서 나열할 아이들이 다 달라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즉 이 나열한다는 것의 의미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호로 쓰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NPR이라고 쓰는데, 이유는 뭐냐면 순열을 영어로 말을 하면 permu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따온 약자 P야. 근데 사실 이 P는 얘들아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P로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얘는 정말 제일 보편적이고 어떠한 제한 조건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야. 그럼 이 NPR이라고 하는 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냐면 얘는 n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총 r개의 숫자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곱해진 숫자는 n-r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저 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계산하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자, 이 NPR이 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지는 숫자냐 라는 걸 우리가 원리를 이해를 해보면은, 자,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먼저 r개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총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고 나서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이 몇 개씩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몇 개의 후보가 남아있어? 세울 수 있는? n개. 아무것도 아직 안 세웠잖아. n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누군가를 한 명을 후보를 세웠어. 저 n개 중에 한 명을. 그러면 두 번째에 세울 수 있는 후보는 몇 개예요? 그렇지. 앞에 선 애 하나 빼고 한 명 줄여서 n-1명의 후보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 후보는 몇 명이 남아있어요? 앞에 둘이 섰잖아. 그럼 그 둘은 제외가 됐겠지. 그러니까 남은 후보, 이 칸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가 몇 명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명씩 줄여가다 보니 뭐야? r개를 세우면 맨 마지막에는 앞에 r-1개가 세워져 있겠죠. 그래서 n에서 r-1을 뺀, 즉 n-r 플러스 1까지가 곱해지는 거다. 어쨌든 얘를 동시에 한 번에 쭈르륵 세울 거잖아요. 그래서 곱의 법칙을 써서 각각의 칸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를 경우의 수로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 P라는 존재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안에서 문제에다가 어떤 조건들을 하나씩 계속
추가를 해. 예를 들어서 뭐 양 끝에 세워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어느 한쪽 끝에는 어떤 사람이 세워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각 칸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들이 달라지겠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NPR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NPR은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N개 중에 R개를 나열하는 방법인 거지. 어떤 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짝수 번째 칸에는 누굴 세워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면은 그 짝수 번째 칸에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때는 P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핵심은 P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후보가 몇 개인지 이걸 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들을 세서 모든 경우를 곱해주면은 그게 하나의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해서 이제 순열은 우리가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해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러면 n-r 플러스 1 다음으로 하나 줄여진 다음에 뭐가 오겠어? 원래대로 하면 여기는 이 밑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가 오면 되겠어?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 n-r 그 다음은 n-r-1 하나씩 계속 이런 식으로 원래 줄여가다 보면은 이렇게 곱해져서 원래 마지막까지 보면 1까지 곱해진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없어. 이거를 약분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P의 그러면 이 핵심을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NP0이라고 하면 얘는 1이고요. 두 번째 NP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NPN은 N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하나씩 곱해가면서 N개를 나열하다 보니 1까지 다 곱해지겠죠? 우리는 이 표현을 어떻게 써요?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걸? 그렇지.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을 보고 얘가 아까 없어지면 된다고 했죠? 얘가 뭐와 같아요? 1부터 n-r까지 곱하는 거니까 n-r 팩토리얼 하죠. 이거를 약분하는 원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얘는 원래 1부터 n까지 다 곱해진 건 n 팩토리얼이야. 그 중에서 n-r 팩토리얼로 나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npr을. 이 기호, 이 식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너네들 이제 서술형 나오잖아요. 서술형 나올 때 증명 문제가 또 나올 거야. 대체적으로 뭐 NCR은 뭐 더하기 뭐와 같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증명하세요라는 걸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좀 이따 어떤 증명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보여줄 건데, 그래서 얘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즉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전체 앞에 팩토리얼이랑 같다라고 해야 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0 팩토리얼도 따라서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정의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형들을 몇 가지 볼 거예요. 그럼 이 순열과 관련된 유형은 첫 번째 뭐가 있냐? 이웃한 순열들이 있어. 자, 이웃한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n개 중에서 특정 몇 개는 항상 이웃하게 나열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나열할까요? 이웃해야 하는 것들 있죠. 이웃한 것을 하나로 묶어.
하나로 묶어 놓고 그거를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죠. 6개 중에 어떤 특정 3개가 이웃해야 한대. 그러면 총 원래는 6개가 있었어. 이 중에 어떤 3개가 이웃해야 한다라고 보면은 이 3개를 그냥 하나로 보라고. 그럼 우리는 전체 몇 개를 나열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4개를 나열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된다? 이웃한 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웃해야 되는 애들은 그 문금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얘는? 그렇지. 이렇게. 됐나요? 이제 최대한 그냥 단순한 걸 먼저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수열.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는 게 뭐냐면요, 얘들아. 이웃하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표현을 보고 너네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되는 경우 하나 있어. 뭐냐면은 2개만 이웃하지 않으면 될 때. 그럼 괜찮아. 근데 3개 이상이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거는 해결이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 어떤 특정 3개가 이웃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이 셋 중에 어떠한 2개도 붙어서도 안 되고 그냥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전체에서 3개가 이웃한 경우를 그럼 빼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에서 빠지는 건 뭐냐면 셋 다 붙어있는 경우만 빠지는 거야. 근데 방금 말했잖아. 2개 붙어있고 하나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 안에서는.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빼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체에서 3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워요. 예를 들어서 7명 중에서 어떤 특정 3명이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대. 그러면은 이웃해도 되는 건 몇 명인 거야? 4명인 거야. 그래서 먼저 4명을 나열을 해. 4명 나열하는 방법 4팩이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봐줘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할 아이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로 보면 돼요. 이웃하지 않을 3개를 이 4명 사이사이에 끼워 넣겠다는 거야. 그럼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맨 앞도 포함을 해야 돼요. 총 5개의 자리가 있죠. 이 5개의 자리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넣어버리면 돼? 3개.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표현된다? 5, P, 3. 5개 중에 3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절대로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뺀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백날 목 터져서 설명하면 뭐하냐. 시험 때 가면 꼭 그렇게 풀어놓더라. 아니라고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3번째. 적어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적어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 명제에서도 많이 했잖아. 어떻게 풀면 돼? 이런 경우가 바로 전체 경우에서 부정의 경우를 다 빼주면 되겠죠?
됐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 남자 6명, 뭐 여자 4명을 세울 때 양 끝에 적어도 여자가 1명이 오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양 끝에 둘 다 남자만 먼저 세운 거는 아니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 다 나열한 것 중에서 둘 다 남자인 경우만 빼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조합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냐면요. 순서가 있냐 없냐의 구분이에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을 하는 거였지만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뽑는 순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우리는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N, C, R. 얘는 C가 영어로 이제 조합을 컴비네이션이라고 쓰잖아요. 거기서 따온 C예요. N, C, R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까 말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 순서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처음에는 순열처럼 뽑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럼 N개 중에 먼저 R개를 뽑아야겠죠? 하나씩 뽑을 거야. 하나씩 뽑는다는 건 첫 번째 뽑는 게 뭐, 두 번째 뽑는 게 뭐, 세 번째 뽑는 게 뭐 이런 순서가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처음엔. 그러니까 조합 말고 순열로 생각을 하면. 그죠? 근데 문제는 조합은 그 R개가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R개를 나열하는 방법을 나눠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R 팩토리얼 분의 NPR. 처음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였지만 이 얘를 뽑는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R개를 뽑는 순서 개수만큼을 없애버린다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했죠?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어떻게 쓰기도 하냐?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어떻게 보냐면은 보통은 동그라미 C 세모가 있으면 세모 팩토리얼 동그라미 빼기 세모 팩토리얼 분의 동그라미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와 세모 N과 R이 들어가는 자리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모양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로. 이해가나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 결국에 얘가 계산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분자에는 N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몇 개 곱해주면 돼? 몇 개 곱해주면 돼? 분모는 R 팩토리얼. R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곱해주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얘의 특징이 있어요. 조합이 가지는 성질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NCR과 NC, N-R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R 값이 N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막 10C7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래. 그럼 10C7로 안 보고 뭐가 같다? 10C3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왜냐면은 10C7로 보면 분모가 7개 쓰고 분자도 7개 쓰고 계산해야 되는데 10C3으로 보면은 3이 1분의 19, 8 3개씩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R 값이 N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는 반대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증명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NC, N-R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이런 수식을 잘 봐놔야 한다고. P도 마찬가지로 얘를 잘 봐놔야 한다고. 이 수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NC, N-R은 우리가 방금 이 정의에 의하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n에서 n-r을 빼는 거죠. 분의 n 팩토리얼이야. 근데 얘는 계산을 해보면 n-r 팩토리얼 곱하기 여기는 계산하면 뭐야? r 팩토리얼. 그럼 이거는 자리 바꿔서 봤을 때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사실상 뭐야? 해서 얘가 식이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라고 해요.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다만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식을 증명하세요를 낼 거라고요. 너네한테 서술형으로. 그럼 대부분 다 틀려. 왜? NCR, NPR을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있지 이 식은 정작 외우질 않았어.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을 몰라. 그럼 부분 점수를 아예 못 받아요. 알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n-1c r-1 더하기 n-1c r은 뭐와 같냐면 ncr과 같아요. 자, 얘도 역시나 우리는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이거야. 어떤 n-1c r-1랑 여기가 하나 더 커진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다 하나씩 더한 값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 먼저 n-1c r-1 더하기 n-1c r을 증명을 할 건데 얘는 r-1 팩토리얼 곱하기 n-1에서 r-1 뺀 팩토리얼이 되겠죠. 분의 n-1 팩토리얼이라고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지금 내가 이거 쓴 모양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솔직하게 얘기해. 다 이해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r 팩토리얼 n-1에서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그렇지. 얘들아, 니들이 그렇게 입 푹 다물고 있으면 니네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있잖아, 다들 눈빛은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거든요. 대답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자,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r-1 팩토리얼 여기는 n-r 팩토리얼 분의 1 팩토리얼이고요. 얘는 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죠.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통분을 해야 돼. 더하기 위해서는. 근데 잘 봐. 여기는 r까지 곱해지는 거야. 1부터 r까지. 근데 여기는 봤더니 1부터 r-1까지만 곱해졌어. 그러면 지금 하나가 부족한 인수가 여기가 지금 뭐가 부족해? 그렇지. 그래서 얘는 분모분자의 r을 하나씩 곱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니까? r 팩토리얼이 될 거니까. 또 얘는 n-r 팩토리얼까지 곱했는데 얘는 n-r-1까지밖에 안 곱해졌어. 그 말은 얘가 지금 하나가 더 곱해져 있는 거지. 하나가 더 나간 거니까. 그럼 여기는 분모분자에 뭘 곱해주면 되겠어? n-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니까? 그렇지. 이게 n-r 팩토리얼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통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통분을 해서 더해 보니까
분모는 둘 다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됐고요. 분자가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랑 n-r 곱하기 n-1 팩토리얼인데 n-1 팩토리얼 똑같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앞으로 꺼내 그냥. 그리고 남는 게 r 더하기 n-r이죠. 그래 안 그래? 얘 계산했더니 뭐가 돼? n이 됐어. 그럼 n이랑 n-1 팩토리얼 곱하니까 뭐야? 그렇지. n 팩토리얼. 여기 나연이밖에 없니? 이게 뭐와 같아요? 그렇죠. 얘가 NCR이죠. 해서 이 식이 NCR과 같다라고 증명이 된 거야. 해서 우리는 대신에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 공식들은 어쨌든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증명은 너네들한테 서술형으로 나오면 시키고 아니면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해놓고 빈칸 뚫어놓고 각 빈칸에 들어갈 식을 찾으세요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쓸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너네들이 넘어가지. 보고만 있어서는 빈칸도 못 채워, 너네. 몇 번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봐서 알잖아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쉽던가요? 근데 사실 원래 빈칸 채우기 문제가 진짜 제일 쉬워야 돼, 얘들아. 왜냐면은 빈칸 채우기 문제는 풀이 과정을 내가 알려줄게. 답을 알려줄 테니까 니네들이 이것만 그냥 그대로 풀어와. 이거 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봐.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너네가 그 훈련이 안 돼버리니까 막 띄엄띄엄 봐버리니까 빈칸이 이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직접 쓸 줄도 알아야지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나요? 이렇게 조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가지는 특징. 이제 세 번째, 그러면 NC형은 그럼 뭐와 같냐? NC형과 NCN은 같겠죠? 얘는 항상 1로 같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의 정의. 그러면 조합과 관련된 제일 대표적인 유형들은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이거 순열 유형 지워도 되나요? 순열 유형 지울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뭐가 나오냐? 도형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도형의 개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의 개수 구하세요, 아니면 삼각형의 개수 구하세요, 사각형 개수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n개의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정 m개가 일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m개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있는데 총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점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위에 공간 쪽에 그냥 퍼져 있고. 했나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직선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해요. 직선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우린 직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점 두 개를 고르면 돼. 점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NC이죠. 근데 문제는 이 m개 중에서 두 개를 계속 고르고 있는 건 직선이 어때요? 계속 같은 직선만 여러 번 세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중복해서 세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m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는 뺄 거예요. 하지만 다 빼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세는 상황이야.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해준다라는 거죠.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거기 그 비어져 있는 자리를. 이해가나요? 두 번째,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방법. 자,
자, 삼각형은 n개 중에 점을 몇 개를 고르면 돼?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야. 여기 m개 안에서 이렇게 3개 그냥 고르고 있으면 삼각형이야? 그거는 다 빼야겠죠. 하지만 여긴 더해줄 거 있어, 없어? 없어. 애초에 삼각형이 아닌 애들을 뺀 거기 때문에 여긴 더할 필요는 없어요. 됐나요? 네 번째, 사각형의 개수. 사각형을 만들려면 n개 중에 점 몇 개 골라요? 4개. 근데 m개 중에서 4개 고르고 있으면 사각형이야? 아니죠. 그래서 MC4를 다 빼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빼줄게. 이거 위해서 3개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면 그거 사각형이야? 뭐가 돼요? 삼각형이 되잖아, 오히려. 이것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m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나머지 여기 n-m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1개 고르는 방법도 빼줘야 해. 이것까지. 그래야 진짜 사각형의 횟수가 나와요. 됐나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에서 어떤 경우가 한 번씩 나오냐면은 평행사변형 혹은 뭐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가로선이 뭐 m개가 있고 세로선이 n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채워져 있는 상황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평행사변, 크고 작은 평행사변의 개수 모두 구하세요 하면은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방법은 세로선 2개 있고 가로선 2개 있으면 알아서 평행사변형 만들어지겠죠. 즉 세로선들 중에 아무거나 2개 고르면 돼. 가로선들 중에 아무거나 위에 채울 거 아래 채울 거 2개 골라주면 돼. 그러면 평행사변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MC2 곱하기 NC2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특정 뭐 장미든 꽃이든 뭐 사탕이든 뭔가 n개 뭔가 후보가 있어. 근데 그 n개를 p개, q개, r개로 분할을,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인 거야.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냐면은 PQR이 모두 다를 때가 있고요. PQR 중에서 2개가 같은 경우가 있어. 또는 PQR이 모두 숫자가 같은 경우가 있어.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9개 후보가 있어. 9개를 1개, 2개, 6개로 나누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처음에 아무거나 9개 중에 1개 먼저 조 만들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남은 거 몇 개야, 총? 8개 중에 이제 또 2개 먼저 골라서 나누면 알아서 나머지는 6개가 문금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 거예요. 그래서 PQR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NCP 곱하기 남은 거 N-PCQ 곱하기 자동으로 RCR 이렇게 남아 있을 텐데 문제는 PQR 중에 2개가 같은 경우예요. 9개를 2개, 2개, 5개로 묶으세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처음에 묶는 문금을 딸기 맛과 오렌지 맛을 넣어서 한 문금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남은 애들 중에서 포도 맛과 사과 맛을 넣어서 또 하나의 문금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남은 5개가 문금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첫 번째로 분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은 처음에 선생님이 포도랑 사과 맛을 먼저 문금을 만들었어. 첫 번째 문금으로. 두 번째 문금을 딸기 맛과 오렌지 맛을 묶었어. 그리고 나머지 5개를 묶었어. 지금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죠. 묶는 순서가 의미가 있어? 지금 우리가 분할을 할 건데? 없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바꿔놓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우리가? 안 돼. 그래서 PQR 중에 어떤 숫자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NCP 처음에 똑같이 일단 묶어. 근데 아까 우리가 두 개가 나열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에 두 개를 나열하는 걸로 나눠줘야 돼요. 200분의 1로. 이해합니까?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같아. 9개를 셋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응용해봐. 처음에 P개를 골랐어. Q개를 골랐어. 자동으로 R개 남았을 거야. 근데 그렇지. 이 세 개가 지금 문금이 순서가 섞이는 경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선생님이 지워버렸구나. 조합을 MPR을 R팩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처음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근데 그 뽑는 순서가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그 R개를 나열하는 것만큼을 나눠주는 방식이었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세 개를 할 건데 이 세 문금이 섞이는 건 의미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세 개를 나열하는 방법만큼을 없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 12개가 있어. 12개를 셋, 네 문금으로 나누고 싶대. 어떻게 하면 되겠어? 12C3, 9C3, 6C3 하고, 그렇죠. 4개가 섞이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져야겠죠, 그때는. 숫자가 몇 개가 같은지에 따라서 그것만큼 섞이는 걸 없애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해 가나요? 권수야, 이해 가? 이 마지막에 곱해지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5개가 같을 수도 있고 6개가 같을 수도 있어. 그냥 무작정 여기를 선생님 지금 2분의 1, 6분의 1로 안 써주는 이유는 너네가 원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책에 보면은 이게 2분의 1로 적혀있고 6분의 1로 적혀있어. 그럼 너네는 6분의 1이 뭔지 몰라, 정작. 6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6분의 1인지를 알아야지. 이거는 이 세 개의 숫자가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9개가 셋으로 묶을 건데 이 뽑는 순서가 막 그냥 바뀌어. 근데 어차피 묶어놓으면 똑같은 문금인 거잖아. 얘네들은 지금 묶는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누굴 먼저 3명 묶고 누굴 그 다음 두 번째로 묶고 마지막에 누굴 묶을 건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같은 조에 되는 애들이 똑같아 버리면 똑같은 상황일 거잖아. 그래서 그 세 문금을 나열하는 것만큼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4개가 같은 상황에서 4개를 먼저 묶어놓고 마지막에 400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알겠나요? 이게 분할이야. 그럼 분배는 뭐냐? 먼저 분할까지를 해. 조를 짜. 조를 짜고 나서 그 상황에다가 나눠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꽃다발을 만들었어. 이렇게. 꽃다발을 3개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3사람한테 나눠주는 방법 하니까 곱하기 3팩 하면은 이제 분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언제 많이 쓰냐면 얘들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가 있어요. 뭐 놀이동산에 어른이 몇 명이 갔고 어린이가 몇 명이 갔을 때 어른을 그 중에 몇 명, 어린이는 그 중에 몇 명이 놀이기구를 타는 방법을 구하자 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어른이 3명이 가고 어린이가 5명이 갔다고 해봐요. 그 중에 어른이 2명, 어린이가 3명이 놀이기구를 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뽑아 나열하세요 이렇게까지 써져 있거든요. 그럼 너네는 뭐에 포커싱이 되냐면 나열에 포커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냐, 5P2 곱하기 3P2 곱하기 5P3 이렇게 써버려요. 어른은 셋 중에 둘 뽑았고 어린이 5명 중에 셋 뽑아서 나열이야.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무조건 어른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순서가.
어른을 먼저 뽑아버리고 나열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사람만 뽑아놓고 보면은 타는 순서는 어른과 어린이가 섞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먼저 그냥 어른 2명을 뽑고 어린이 3명을 뽑아. 그럼 총 5명이 뽑혔지? 그리고 나중에 5팩토리얼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 순서도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상황처럼 그냥 3p2 곱하기 5p3 해버렸다. 그럼 이건 뭐냐면 무조건 어른 3명 중에 2명이 먼저 놀이기구 타야 돼. 그리고 뒤에 어린이 3명이 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른과 어린이끼리는 순서가 섞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 때는요, 얘들아, 순열은 순열대로만 나와. 조합은 조합끼리만 나와. 맨날 유형별로 풀어버리니까, 부교재도 유형별로 풀어버리니까 순열과 조합을 굳이 내가 구분해서 풀 필요가 없어. 근데 막상 시험에 나와버리잖아? 그럼 너네는 무조건 나열이라는 것만 보고 그냥 순열만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뽑고 나열이기 때문에 뽑는 게 우선이 돼야 돼. 근데 뒤에 나열만 보고 그냥 순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분배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많이 나오는 3번째 유형은 대진표 짝이에요. 대진표를 짜는 방법엔 크게 2가지가 있죠. 리그전과 토너먼트전. 리그전은 뭐예요? 한 조에 있는 모든 팀이랑 다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거야. 즉 악수학이랑 딱 똑같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조에 들어있는 팀 수가 n개면 n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계속 골라야 돼. 이게 리그전 개수의 방법이에요. 악수하는 총 횟수. 그럼 반대로 토너먼트전은 뭐냐? 얘는 이런 거죠. 대진표 짜는 거. 자, 이렇게 대진표를 짤 수 있는 순서를 개수를 구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제일 큰 결승전에서 만날 팀부터 나눠요. 몇 팀으로 나눠야 돼? 3팀, 4팀으로 먼저 나눠야 돼요. 7C3 곱하기 4C4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음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는 몇 팀으로 나눠져요? 3팀을 2팀, 1팀으로 나누면 돼요. 여기는 몇 팀으로 나눠져요? 2팀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 일본이 있고 미국, 중국이 경기를 해. 미국, 중국이 경기를 하고 대한민국, 일본이 경기를 해. 같아, 달라? 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일본 경기를 하고 미국, 중국 경기하는 거랑 미국, 중국 경기하고 대한민국, 일본 경기하는 거 같아, 달라? 같은 상황이야. 이거 나열하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게 아까 방금 했던 분할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조를 짜는 게 2대2, 2개가 같으니까 그 2개가 나열되는 건 없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렇게. 이 대진표 문제까지가 우리가 이제 다룰 조합 순열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됐나요? 이해갑니까? 무리함수 파트 이제 오답풀이 해볼게요. 무리함수 질문. 그냥 58번? 58번 볼게요.
자, 유리수 AB에 대하여 AB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8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2 루트 2B 마이너스 3 루트 2는 0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미 문제에서 유리수 AB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했을 때 0이 나왔다는 건 무리수 부분은 무리수 부분끼리가 0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개를 먼저 해서 정리를 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마이너스 8B 제곱이 따로 유리수 부분끼리 모이고요. 루트 2가 있는 부분, 무리수 부분은 루트 2로 묶으면 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미 문제에서 유리수 AB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나눠놓고 0,0을 만들 거야.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 아니면 3이야. 그런데 그때 얘도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인수분해가 A-2B A 플러스 4B가 0이죠. 따라서 A는 2B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B인데 아까 우리 A와 B의 곱은 0보다 같다는 건 A와 B의 부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는 거겠죠. 그 말은 A는 2B가 될 수는 없어.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몇이고 4인 거고 B가 3인 경우에는 그렇지 마이너스 12가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둘 중에 더 작은 거 찾으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권수야? 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유리수 조건, 실수 조건 잘 봐야 돼요. 또 질문. 85번. 자, 함수 y는 루트 절대값 x 플러스 9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그래프가 얘들아 x가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로 나눠서 그려져요. 0 이상일 때는 루트 x 플러스 5가 그려지는 거고 x가 0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그려지는 거고 즉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5,0에서 시작을 해서 양쪽으로 다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한쪽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리함수가 지금 얘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게 y는 4와 만나는 두 점을 B씨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가 y는 4와 만나는 두 점을 B, C 뭐야 나 왜 5로 보고 있냐? 구해요. 지금 A는 점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즉 A가 바로 9,0이었던 거고요. 그럼 Y는 4와 만나는 점이니까 얘가 는 4가 되려면 X가 몇일 때예요? 7일 때죠. 그럼 여기는 7,0이고 얘가 는 4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7일 때니까 마이너스 7,0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은 삼각형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선공식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넓이 구하라고. 밑변 길이 몇 나와요? 밑변 길이 몇 나와요?
14. 높이는 4. 그럼 이만큼이잖아. 따라서 넓이는 28.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잠깐만 여기 플러스 9구나. 아예 잠깐만 선생님 그럼 그래프를 잘못 그렸다. 아까 나 5로 보고 했을 때. 잠깐만요 다시. 잠깐만. 얘는 0 이상인 부분을 그릴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9,0이거든요. 근데 자 봐봐. 마이너스 9,에서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x가 0일 때 여기가 3이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반대쪽도. 원래는 0 미만인 거 같은데 여기가 9,0일 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다 안 그려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a는 0,3이었던 거예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제 y는 4와 만나는 거니까 c가 이제 7,0 b가 마이너스 7,0 해서 여기 넓이를 구하니까 이거는 밑변 길이는 14 나오죠? 높이는 3부터 4까지예요. 몇이에요? 1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몇? 7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함수 그래프가 온전하게 다 그려지는 게 아까 쉬는 시간에 준 걸로 충분하지가 않아? 일어서. 아니요, 일어서. 선생님 2번 말하게 하지 마. 일어서. x가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해서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지기 때문에 오다가 여기서부터만 그려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둘 다. 이해가나요? 해서 모양을 잡는 겁니다. 또 질문. 89번이요. y는 5-2 루트 1-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1,5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내려가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죠. 지금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근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1사분면에서 만나야 한대요. 그러면 x가 0일 때 몇 나와요? 여기가? 0, 몇이야? 직선이 못해도 이 1,5를 지나는 순간부터 쭉 차근차근 조금씩 내려오다가 여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1사분면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먼저 1,5를 지날 때는 k가 몇이에요? 6일 때죠. 그러면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0,3을 지날 때는 k가 몇이에요? 3보다는 어때 한다고? 그냥 커야 한다고. 등호가 있으면 안 된다고. 3일 때는 일사분면이 아니라 축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해 가나요? 해서 답 내면 되겠네요.